베란가 호란의 극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2년에 일본군이 쳐들어옵니다. 임진왜란, 조선 건국 이후 200년 만에 있었던 그런 일이 되겠고요. 이 전까지는 조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꽤 잘 살았으나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국력이 약해지고 근대화에도 성공을 잘 하지 못하면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임진왜란 이전을 전기, 이후를 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일본은 전국시대였어요. 100년 동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죠.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나니 뭐 어떡하겠어요.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대로 냅두면 또 지들끼리 싸우고 또 전쟁하고 또 분열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적을 외부에서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조선도 점령하고 명나라도 점령을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침공을 하게 됩니다.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으로 들어온 왜군은 주주주주주주 올라가서 상주에서 이일이 맞섰으나 군대가 제대로 모이지 않았죠. 원래 군대가 요 지역에 있는 군대들이 상주에서 모이면 중앙에서 장군을 파견해서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재승방략 시스템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고 결국 요 신립장군이 이끄는 우리 조선군의 본대가 충주에서 패배를 맞이하게 되죠. 이 김어병을 잘 다뤘던 그런 장군이 되겠는데요. 여기 험난한 산악지역을 냅두고 본인이 김화병을 잘한다는 이유로 평지에서 넓은 평지에서 싸우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적도 알아야 되는데 나만 알고 적은 잘 몰랐으니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일본군은 조총 부대가 있었는데 조총도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조가 돼서 이렇게 쏘고 뒤로 빠지면 뒤에서 정전하고 또 쏘고 또 뒤로 빠지면 또 쏘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던 일본군이었고 한양까지 거의 뛰어오다시피 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5월 2일 날 점령을 했단 말이죠. 침략한 건 4월 13일인데 20여일 만에 점령을 하게 되고 이때 왕은 피난을 가게 되죠. 선조는 위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자, 우리 왕들이 피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고려 때 현종도 피난을 갔었고 공미랑도 홍건정을 피해서 안동까지 피난을 갔었고 선조도 피난을 가고 많이 갔었는데 피난 갔다고 다 욕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선조는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우리 조선에서 가장 암군 1, 2에 항상 뽑히는 선조. 하필 이때 전쟁이 나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죠. 그러면 선조는 왜 같은 피난에 가도 욕을 먹느냐? 도망을 가면서 왕의 아들 광해군이죠. 선조의 아들 광해군한테 분조를 시키고 이제 네가 책임져 나는 도망갈게 하고 도망을 가는데 여기 보시면 강들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면서 뗏목을 다 불태워버려요. 나만 도망가야 되니까 저기 일본군이 못 쫓아오게 뗏목을 불태우고 민가의 나무를 뜯어다가 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민가도 불질러라 하면서 민가도 불질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경복궁에 불을 질렀겠습니까? 경복궁에 불을 지르면서 장려원에도 불을 지르고 노비문서나 이런 문서가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면서 경복궁도 흥성대원군이 재건하기 전까지 부활을 시키지 못하죠. 어쨌든 선조는 이렇게 피난을 가고 또 명나라로 망명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망명.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 가서 살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게 나라를 버리고 나만 살면 되는 그런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조가 욕을 먹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쟁 영웅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전란이라는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김덕령을 연기했던 그분이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죠. 실제로 김덕령 의병을 반란죄로 몰아서 죽이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승리를 많이 하고 이순신 장군 덕분에 나라가 무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순신 장군을 불러다가 고문하고 너 반란하려고 그랬지? 왜 말 안 들었어? 내 명령 어길 거야? 하면서 그냥 결국 그런 게 질투죠. 본인은 도망갔는데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걔네들은 원래 그냥 반란하려고 그랬던 거야. 나쁜 애들이야 하면서 죽이는 등 쪼잔하던디 쪼잔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한양까지 들어온 일본군은 평양까지 쫓아가고 평양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평양이 6월 15일 날 이렇게 점령이 되고요. 가토는 이쪽으로 쳐들어가서 요 함경도 쪽을 유린을 하고 다녔었죠. 그리고 자, 이렇게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었을 때 잘 지켜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니 어디냐면 요 전라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지역. 결국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 요 전라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죠. 전라도는 의병들이 지켰고 고경명 금산에서 전사하셨는데
이런 분들, 곽재우, 김천일, 조헌, 영규 이런 분들이 군대를 일으켜주셨고, 김덕령, 아까 말했던 김덕령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를 들어가는 그 길목인 진주를 김시민 장군이 진주대첩, 대단하죠. 진주에서 막아내면서 요 전라도를 무사하게 지켰으며, 바다에선 이순신 장군이 지켰기 때문에 적의 보급을 막을 수 있었다. 전라도에서 쌀을 생산한 다음에 이쪽 전쟁하는 곳으로 보급시켜주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순신이 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이순신도 아무리 해군이라지만 배에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도 기르고 식량도 구하려면 요 육지에 발을 디뎌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일본군이 다 점령하고 있으면 이것도 어려운 일이 되죠. 해군이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요러던 와중에 이제 명군이 파견이 됩니다. 조선이 다 먹히고 나면 본인들한테 쳐들어올 거를 알았던 명나라는 원군을 보내게 되고요. 싸울 거면 뭐 남의 나라에서 싸우는 게 낫지 하면서 조선에 파병을 시키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게 되죠. 조명연합군이 연합해서 내려온다는 말을 들은 권율이 행주까지 올라갔으나 갑자기 뭐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하고 안 내려오니까 여기 갇혀서 전멸당하는 줄 알았는데 잘 막아냈죠. 그래서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행주 대첩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진주 대첩도 들어가게 되고요. 한산도 대첩도 들어가게 되죠. 이순신은 뭐 굉장하죠. 자, 이렇게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보급도 끊기면서 여기 북쪽 지역도 정문부 일배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 배신한 사람들 다 처단하고 여기에서 가토를 완전히 밑으로 내려버리는 엄청난 역할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유정수님도 굉장히 유명한데, 가토랑 만나서 가토가 보물을 뺏어가고 싶으니까 조선의 제일 좋은 보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가장 귀한 보물은 네가 갖고 있다. 뭔데요? 네 머리다. 뭐 이러면서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춥고 배고파진 일본군은 이제 점점 후퇴를 하게 되는데, 후퇴하면서 이 진주성에서 진 것이 뭐 서러웠는지 요 진주성만큼은 반드시 점령하고 내려와라. 반드시 점령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일본 장수들도 뭐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았죠. 집에 가고 싶었는데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때도 명나라군이 지켜줘야 되는데 일본한테 뇌물을 먹었는지 뭐 진주성만 그냥 일본한테 그냥 조금 띄워주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뭐 이렇게 했으나, 황진 장군과 곽재우는 들어가지 않았고, 김천일, 이종인 등의 뭐 장군들이 여기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목숨을 잃으셨죠. 굉장히 오래 막았습니다. 황진 장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병 내려보시다가 총에 맞아갖고 돌아가신 이후에 9째 날인가까지 버티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함락이 됐죠. 여기 외성에서 숨어서 일본군은 지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순신이 모함을 받고 한양에 가서 끌려가서 백의종군하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다시 되자 일본이 이순신이 없대, 원균이래, 좋은데? 하면서 다시 침략한 것이 정유재란이고, 칠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원균의 함대가 12척 빼고 다 박살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던 선조는 안되겠네 하면서 다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보내주고, 이 12척 가지고 이순신은 명랑 대첩으로 133척 일본군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대단하죠. 어떻게 12척 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배가 좀 더 크고 튼튼하기는 합니다. 판옥선. 일본군은 작은 배로 막 이렇게 달려들어갔고, 이렇게 갈고리 건 다음에 끌어당겨서 올라탄 다음에 요 위에서 칼 들고 싸우는 백병전을 좋아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북선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전략을 잘 세웠으나 요 원균은 그러지 못했죠. 요 원균이 경상도 바다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처음에 자기 배를 다 침몰시키고 이순신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만을 뭘 믿고 높은 간직을 줘서 정유재란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명랑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그럼 이거 임진왜란 때랑 똑같다,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 봐야 여기에서 보급 못 주면 전쟁 못한다 라고 해서 사기가 꺾이고 결국 다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일본군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싸우다가 전사하시게 되죠. 전사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선조가 이 사람을 가만 냅뒀겠냐고요. 또 뭐 잡아다가 또 고문하고 질투하고 그랬겠죠. 곽재우 같은 사람들도 다 전쟁 끝나고 숨어 살았습니다. 김덕령이 저렇게 모함받고 죽는 걸 보니 나도 뭐 어디 가서 나서면 안 되겠다고 다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위주로 도망갈 때 자기랑 같이 했던 그 공신들을 다 전쟁 공신으로 이름을 올려주고, 그 공신을 갖다가 호성공신이라고 하고, 싸운 사람들을 선모공신이라고 하는데, 목숨 걸고 싸운 선모공신은 뭐 20명이 채 안 됩니다. 20명이 채 안 되고, 자기를 따라갔던
따라서 도망갔던 호성 공신들은 뭐 도망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뭐 80몇 명이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는 여기 목숨 걸고 싸운 위병들이나 장군들이 아니고 자기가 의주까지 도망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자기가 명나라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본인의 면이 사니까. 나 때문이야. 내가 저기 가갖고 명나라를 파견시켜갖고 왔기 때문이야. 그게 날 도와줬던 공신들이 훨씬 공신이 많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는 뭐 별로 한 게 없어. 명군이 도와줘서 그래. 명공 고마워요. 명나라 최고. 이러면서 전쟁이 끝나서도 계속 그렇게 명나라군을 찬양했던 것이 선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평양성 타란도가 있고요. 북한대첩비가 있고, 뭐 부산진 순절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 보면 뭐 기와에 올라가서 싸웠던 뭐 이런 동대성 전투 그림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뭐 열심히 싸우다가 부산포나 동대성이나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외란의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 조선의 피해는 뭐 엄청나죠. 인구는 감소하고 농토는 황폐화되고 농사지을 땅이 거의 남지 않죠. 토지 대장과 호적이 소실이 되었고 문화유산도 경복궁과 불국사도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양반이고 뭐 이런 게 없죠.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노비문서도 많이 불타고 그래서 신분제도 많이 어지러워지게 되고 이때부터 완전히 조선은 다른 양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로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여기 죽고 난 다음에 다 퇴각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죽었으니 다 뭐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다 돌아갔고 거기에서 또 세키가하라 전투가 펼쳐지면서 동궁과 소곤이 맞붙으면서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되고 명나라도 전쟁에 힘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쇠퇴하게 되고 그 사이에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후금은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27년에 정묘호란이 발생하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싸울 것이냐 아니면 화친을 하고 우리가 머리를 숙일 것이냐 라는 것으로 논란이 많았고요. 광해군도 그 명나라가 자꾸 군대 파견을 요청을 강홍립 장군을 보내서 어느 편에 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고 눈치 보다가 대충 뭐 이렇게 중립을 지켜 라고 했다는 이유로 광해군을 탄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인조반정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인조반정. 패모 살찌 어머니를 패하고 뭐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패하고 영창대군을 죽였다라는 이유와 명나라와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폐위됐지만 뭐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는데 인조 본인은 뭐 의리를 지켰나? 결국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그때 조정에서도 주하론 금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그냥 오랑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내자. 석하론 무슨 소리냐? 명나라만이 우리의 친구다. 끝까지 싸우자. 뭐 힘이 있어야 싸우지. 우리 국력이 뭐가 있나요? 없죠. 선조 다음에 광해군. 광해군을 몰아낸 게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것인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금나라까지 쳐들어오니 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청나라도 쳐들어오니 후금이 이름을 청으로 바꾼 겁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똑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강화도로 도망을 갔었는데 두 번째는 강화도를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길이 막히니까 남한산성에서 어쩔 수 없이 갇혔고 항전을 했으나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추우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송파에 가서 삼전도비 머리를 숙여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하는 그런 치욕을 또 겪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징비록, 유성룡의 징비록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 중에 썼던 그 책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중요 직책이었던 저자가 임진년부터 7년에 거친 일본과의 전쟁, 임진왜란이 되겠고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도 있는데 보셨나요? 유성룡, 풍산유씨죠. 유성룡 생가가 안동 하회마을 가면은 거기 있고 퇴직하면서 국가의 그 공식 문서를 다 가져와서 전쟁을 쭉 기록한 그 책이 징비록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증빙 자료도 뒤에다가 쭉 붙여가지고 굉장히 신빙성 있게 만들어낸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서희와 단판 외교 지난번에 배웠듯이 고려 때 일이 되겠고요. 1차 거란 침입, 친명배금 정책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되겠고요. 한산도 해전에서 수군이 적을 대파하였다. 이게 맞겠죠.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세우게 된 것이 척합의가 되겠고요. 인천 상륙작전은 6.25 때 있었던 일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다 배운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맞는 것은 가지역, 여기죠? 여진을 몰아내고 개척한 4군 6진 중에
한 곳이다. 맞죠?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지금의 국경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종대죠. 맞고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세우고 유민을 이끌고 발해를 세웠다. 나가 어디지? 부산에서요? 발해는 요 지역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적군을 크게 무찔렀다. 울tur목, 명랑이죠. 명랑해전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무찔른. 물론 뒤에 숨어있던 배까지 13척이고 처음에는 막 혼자 나가서 싸우기도 하셨죠. 장보고의 권위로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의주는 선조가 도망간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 맞겠네요. 기역과 디귿. 수고하셨습니다.